삼각형의 활용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까다로운데 이쪽에 있는 단원 자체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의 난이도를 변별을 주는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 안에 있는 단원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또 단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잘 그리는데 기하는 또 싫어. 중학교 때 했던 도형 찾는 거, 닮음 찾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싫어.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킬러가 수원에서의 킬러는 사실 수열 파트 15번 객관식의 맨 마지막 문항 거의 수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곳에서 변별을 주는데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를 쓰기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보조선을 긋고 전형적이지 않는 느낌, 약간 새롭게 느낌을 줘버리면 시간이 좀 무한정 쓴다든지 여기서 하나가 걸린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삼각형의 활용 요 단원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넣기도 많이 쓰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빈칸 넣기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12번, 13번이지만 사실은 시간을 잡아먹는 여러분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어떤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보다 좀 더 까다롭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낯설어도 도형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봐야 되겠죠. 삼각형의 활용 시작은 이런 거예요. 삼각형에 6개의 요소가 있겠죠. 6개의 요소가 뭘까요? 그죠? 각 3개, 변 3개. 이걸 이제 삼각형 6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삼각형을 그죠? 2개가 완전히 포개어진다면 이 과정을 합동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리고 합동의 조건이 있잖아요. 합동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변이 다 일치하거나 변의 길이가 아니면 두 변과 기인각 아니면 한 변과 두 변의 양끝각 이게 같으면 합동인데 근데 사실은 한 번도 물음을 가져본 적이 없을까요? 요소는 6개인데 3개가 맞으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게 딸려온다고? 이 딸려와야지만 결국은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맞으면 나머지 알아서 다 같아. 이게 합동의 조건인 것이니까. 그렇단 말은 여기 이런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관계가 있어서 이것만 충족하면 나머지는 확인 안 해봐도 끝나는 거야. 당연히 같은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것에 물음을 갖는 친구들은 수학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변과 변 그리고 각에 대한 삼각형 안에서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법칙을 몇 개 배우죠? 3개. 무슨 법칙? 네가 모르는 사인 코사인 다음에 뭐 탄젠트 법칙. 자, 봅시다. 사인 법칙 보겠습니다. 사인 법칙. 일단은 등장하는 요소는 뭘까요? 반지름. 그죠? 외접원이니까 반지름이라는 게 외접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도 나오고 각도 나오고 이런 관계죠. 이 관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지? 그럼 첫 번째 공식 그 자체. 그러니까 일단은 출발은 이런 외접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외접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공식이 어떻게 되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중심을 O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사인 법칙의 공식은 사인 A. 아니, 2R분의 A. 그죠? 네. 굉장히 고요하고 정확합니다. 자, 요런 녀석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원주각이 같으니까 A'을 만드는데 일부러 지름을 써버립니다. 왜? 그래야 직각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름은 2R이 될 테니까 직각삼각형에서 sin A'은 2R분의 A가 되겠죠.
중학교 때에도 유도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근데 이 공식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외접원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일단 사인 법칙이 될 공산이 큰 거죠. 사인 법칙이 어려워요? 아니면 코사인 법칙 문제가 어려울까요? 사인 법칙 문제. 둘 다 나오는 게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리고 대다수는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만 가지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가 비교적 명확한 편인데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등장한다 이러면은 초반에 뭘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요소들을.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요. 그 자체, 공식 그 자체인데, 두 번째는 이런 식인 거죠. 2열의 관점에서 보자면, sin A분의 A는, 그 다음에 sin B분의 B가 sin C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세 변의 B값이 무엇과 동일하다? sin의 B값과 동일하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한 축을 담당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2번의 결과, 2의 결론인 거죠. 2의 결론이라서. 2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예를 들면, 나는 A와 어떤 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 다음 B도 알고 있어. 근데 얘는 알고 싶어.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엮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여기 네모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이게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인 법칙은 되게 단순합니다. 외접원이 나오면 아 얘를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세변의 B와 관련된 것은 사인의 B 혹은 사인의 B가 주어지면 세변의 길이 B 그 다음에는 비례식 요 과정을 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단독으로 쓰면 그렇게 까다로운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인데요. 코사인 법칙도 단순해요. 언제 쓰죠? 봤더니 두 가지 상황인데 사실은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식 몇 개를 조작해야지만 나오는 녀석이고요.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 부분을 알고 싶고 각을 알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니까 첫 번째 주어진 상황은 뭐냐면 언제 쓴다? 사스 상황에서 쓰는 거죠. 두 변과 그 끼인 각, 두 변과 그 끼인 각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그럼 A제곱을 알고 싶은 거죠. A제곱은 어떻게 표현 가능한가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BC와 코사인 A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보다 좀 더 일반화된 식이에요. 왜냐하면 90도인 경우는 얘가 날아갈 테니까 코사인 A가 제로라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여기서 당연히 유도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얘가 훨씬 더 피타고라스 정리보다 더 강력하다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상황일까요? 얘도 중요하죠. 세변의 길이를 안다. 근데 세변의 길이를 몰라도 조금 더 약화된 상태에서 세변의 비를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세변의 B 값을 알아도 B를 알 때 이때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코사인 A 값은 2배의 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뭐 이렇게 이런 식에서 유도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세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쓰면 매 각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이 알려주는 거죠. 세 변으로부터. 나머지는 써도 되고 아니면 비례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알아가도 되고 이런 관계들이 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적당히 쓰면 어떻게 된다? 찾아낼 수 있더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이 자체가 관계성만 알려주는 거지.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그러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모든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정보가 뭐냐는 겁니다. 얘처럼 티나게 외접원이 등장하면
사인 법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떻게 봐요? 삼각형을 한정해서 지금 어떤 조건인지부터 보셔야 돼요. 변하고 대응되는 변하고 각이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부터 드러난 것들을 최대한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해가면서 가셔야 돼. 봅시다.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154번을) 볼까요? 154번은 바로 하실 수 있는데, 앞에 네 문제는 워낙 유명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저번에 등장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뭘 써야 된다? 사인 법칙을 떠올리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반지름을 R1이라고 한다면 이 R1에 사인 60도를 하면 6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다른 반지름이 있을 테니까 이 R2에 사인 45도를 하면 6이 나오겠죠. 이런 꼴이고요. 자, 155번 조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면 변의 길이를 뭔가를 잡아버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해보시면. 그래서 얘의 특이한 점은
보통 여기를 x라고 잡고 시작하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 문제 특이한 점은 여기를 만약에 x라고 잡아버리면 같은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데 여기가 직각이다 보니까 여기 각이 뭐가 되죠? x.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랑 다르게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는 또 뭘로 얼마로 표현할 수 있죠? 각을 하나 잡았더니 4 sin x. 그럼 여기도 얼마? 4 sin x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표현되죠. 여기는 루트 3분의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각이 얼마예요? 여기는 120도죠. 120도.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결국은 이 삼각형에서 뭔가를 쓰겠죠. 여기서 봤는데 이 각에 대한 이 값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수각 여기는 알고 싶다. 그죠? 네모라고 한다면 이게 독특한 거죠. sin x분의 이 변이 sin x로 표현돼서 이게 이 문제가 조금 독특한 것이고요. sin 120도, sin 3분의 2 파이 분의 우리가 알고 싶은 CD 길이. 근데 얘는 날아가잖아요. 네모 값은 4에다가 2분의 루트 3에서 2 루트 3이 됩니다. (156번은) 2009년도에 1학년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2009년도에 여러분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세요? 2007? 6년? (156번은) 많은 문제의 원형이 됐습니다. 그 뒤로 이 문제를 변형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작이 됐죠. 자, 156번을 보자면 이게 일단 중등 기하에서 많이 쓰이는 거, 고등학교까지 와서 많이 쓰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에서 했던 기하 성질이 다 쓰이진 않아요.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죠. 할선 정리는 중학교에서 배우긴 하지만 고등부에서 직접적으로 쓰진 않지만 알면은 편리한 것들이 있고 얘는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뭐죠? 원에 내접한 사각형은 두 대각선에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얼마? 파이. 이거는 당연한데 반대로 역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마주 본다. 근데 180도다. 그럼 뭐 어떻게? 원에 내접을 한다. 이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어떤 경우를 많이 주죠?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파이가 되는 경우. 그게 뭐죠? 지금 여기서도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어떤 녀석을 생각해야 된다? 얘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원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QR의 길이잖아요. 이 원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6이 지름이 돼버리는 그런 원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QR은 뭐가 되겠어요? QR 값은 이 외접원의 지름 곱하기 sin A가 될 겁니다. 이게 그죠? 원만 떼놓고 보세요. 원만 떼놓고 보시면 여기가 QR, 여기 A잖아요. 지름이 얼마죠? 지름이 6대죠. 이렇게 잡아버리면 A' 잡아버리면 여기가 지름 6 될 테니까 6분의 QR이 사인의 A'인데 사인 A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인 A를 6 사인 A입니다. 사인 A 구할 수 있나요? 그래서 겉에 있는 삼각형을 준 거죠. 3대 4대 5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인 A는 얼마? 겉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접적으로 계산해라.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그러면 5분의 18이 되겠죠. 5분의 18. (157도) 되게 간단한데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등 기하 성질이 압축돼서 있습니다. 자, 보시면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뭐죠? 사인 제곱 b분의 사인 A, 사인 C예요. 사인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인 법칙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뭐라 그랬죠? 사인 법칙 두 번째 보면 사인의 b값이 변의 b잖아요. 변의 b. 그러면 개수만 맞으면 돼. 여기는 사인의 b니까 사인 b분의 사인 A는 b분의 A, 사인 b분의 사인 C는 b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변의 길이의 b를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등 기하의 성질이 이제 필요한데, 중등 기하에서 보시면 무게 중심과 관련해서 무게 중심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수심 이런 건 갈 필요 없고, 무게 중심 몇 대 몇이죠? 중선에 대해서 2대 1 내분점이 될 겁니다. 요 사실은 알겠고, 그 다음에 이 무게 중심에 대해서 삼각형을 3개로 분할하게 되면 넓이가 어떻게 되죠? 삼각형 3개로 분할하게 되면 다 동일해요. 무게 넓이가 1대 1대 뭐 여기를 S라고 하면 여기도 S고 여기 넓이도 S가 될 겁니다. 3등분 돼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 한번 분할해 봅시다. 이렇게 G가 뭐니까? 무게중심이니까. G가 무게중심이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더라? 넓이만 보자면 A, B, G가 B, C, G랑 삼각형 ACG 이렇게 볼 수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변을 하나씩 써놔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2분의 1에 ABG니까요. ABG니까 C 곱하기 4를 했더니 2분의 1에 BCG는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3을 했더니 2분의 1에 ACG는 B 곱하기 6하고 같더라. 세변의 관계식이 나오잖아요. 분모 분자를 같은 값으로 나눕시다. 4, 3, 6의 최종 배수는 12니까 이렇게 나눠보세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나오는 식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4분의 A 그 다음에 뭐죠? 2분의 B 3분의 C A 대 B 대 C가 4대 2대 3 2분의 4고요. 여기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런 값입니다. 대단히 단순한데 사인 법칙도 들어가고 무게 중심에 관련된 성질도 들어가고 변의 빗값을 물어보고 그죠? 되게 단순한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 넓혀주는 거예요. 무게 중심과 관련했을 때 2대 1은 많이 생각하는데 넓이에 대한 감까지도 조금 잡아주셔야 된다. 이게 157, 156이 워낙 많이 나왔던 형태니까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가봅시다. 여기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지만 코사인 법칙만 딸랑 쓰는 문제는 없어요. 잘 없어요. 처음에 한두 개 말고는 거의 다 사인 법칙도 써야 되고 코사인 법칙도 써야 되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해주시고 단순한 건 158번이고 요 이후에는 조금 봅시다. (160) 162 볼까요?
자, 보시면 158번에서는 사인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세변의 길이 b가 사인의 b랑 똑같아요. 그러면 a 대 b 대 c가 사인 법칙의 두 번째 상황이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돼버리니까 몇 대 몇 대 몇? 3 대 7 대 5가 되는 거죠. 세변의 길이 b인데 각은 누가 제일 커요? 비례하나요? 각의 크기랑 길이 b가? 그렇다면 각을 항상 이 변으로 등분하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나 대소관계는 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의 비리가 제일 크면 길면 뭐가 된다? 각도 제일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잡읍시다. 그러면 한쪽이 b가 제일 클 텐데 여기에 대응되는 게 7, 5, 3 이 정도로 볼까요? 여기 a고 여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가장 큰 각의 크기는 코사인 b를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코사인 b는 2배의 3 곱하기 5 3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입니다. 2분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120도. 여기는 120도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 볼까요? 보시면은 D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D의 길이. 이쪽에 체크를 하나 하고요. DE. 근데 각도 많고 드러난 각의 정보가 많잖아요.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많잖아요. 그러면 D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싶긴 한데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4와 5가 있으면 무엇이 가능하다? 사스 상황이니까 이거 가능할 것 같아. 이거 가능하고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에서 각이 같잖아요. 각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4, 여기는 1 되죠. 왜 1인가요? 코사인 법칙 안 써도 이등변 사각형이면은 직각 사각형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 A, D, 여기 중점을 M으로 잡으면 여기 4잖아.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 되죠. 이런 식으로 잡으면 여기 1, 그럼 여기는 얼마? 4,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뭘 잡아볼까요? 또 해봤더니 얘가 뭐가 되죠? 이등변 사각형이네요. 이등변 사각형. 그러면 뭘로 잡을까요? 여기서 x 일단은 이거 먼저 계산합시다. 4랑 5를 가지고 이 길이부터 한번 해봐요. BC의 제곱은 얼마? 4의 제곱, 5의 제곱 빼기 2배의 4, 5 코사인은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 날아가고요. 얼마죠? 36인가요? 그러면 6 되는 거잖아요. 전체 길이는 6. 전체 길이 6이니까 여기는 얼마? 3.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렇죠? 여기는
루트 7 되겠죠. 루트 7. 자, D에다가 사인 세타를 했더니 D에다가 사인 세타를 했더니 루트 7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으로 그냥 처리하는 게 수선의 발레로 처리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 법칙을 쓰는 것보다 우린 코사인 법칙보다는 피타고라스가 좀 더 빠르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얼마죠? 사인 세타는 8분의 루트 63이니까 3루트 7이 되는 거죠. 볼까요? D에다가 8분의 3루트 7을 곱했더니 루트 7이 나와서 3분의 8 되겠네. (162번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2번은 이건 간단하죠. 왜냐하면 GD와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3하고 4,
얘도 얼마죠? 3하고 4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각이 얼마? 이 각은 90도 90도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DG의 제곱은 3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2배의 3, 4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BE의 제곱은 3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4인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죠. 합차 제곱 차가 돼버려요. 둘 곱하면. 둘 곱해버릴까요? 그러면 DG와 BE 곱의 전체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있겠죠. 25 마이너스 6분의 루트 11이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루트 6분의 5인가요? 6분의 5. 이렇게 돼버리고 6분의 5니까 8인가요? 8. 6분의 5를 하면 20인가? 20. 여기 곱하기 25 플러스죠. 6분의 5 하면 20. 그러면 625에서 400을 뺐더니 225니까 15의 제곱이 된다. 그죠?
자, 163번 보고 165번 볼게요. 163번은 일단은 AB가 지름이니까요. 지름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정보를 줍니다. 직각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A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죠? 여기가 3K이고, 여기가 K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는 12루트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루트 2K가 될 텐데,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게 12루트 2라는 건 K가 6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름이 18이 나오는데 5대 4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 값이 6이니까 여기도 6,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꼴이 돼버리고요. 자, 뭘 하면 되나요? sin A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게 이쪽에다가 이 원을 ADC를 지나는 원을 생각했을 때 그 반지름을 얼이라고 한다면, 그죠? 뭘 만들어낼 수 있나요? 2R sin A를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CD가 나와야 되겠죠. CD. 그럼 CD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CD는 계산을 해볼까요? CD는 이렇게 봅시다. CD의 제곱은, 그래서 제곱해서 계산을 해요. 제곱해서 계산하면 4R의 제곱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A는 얼마죠?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9분의 8 되겠죠. 네, 여기다가 9분의 8을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CD의 제곱이 돼버리는데 CD의 제곱도 가능하죠. 코사인 A랑 똑같은 게 사인 B라서요. 어떻게 쓸까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CD의 제곱은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12루트 2의 제곱, 이게 CD 제곱이니까, 플러스 6의 제곱 빼기 2배의 12루트 2 곱하기 6. 그 다음에 사인 값은 얼마죠? 코사인 값을 가야죠. 사인 값이 3분의 1이면 3분의 2루트 2. 3분의 2루트 2로 갑시다. 이게 들어가야죠. 코사인 B. 그래서 9분의 32 R 제곱은 여기는 288 더하기 36 빼기 이렇게 되고요. 96에다가 2를 곱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죠. 192. 192를 빼버리면 96 더하기 36인가요? 네. (132) 이런 형태입니다. 계산이 뭔가 조금 숫자만 맞춰보죠. 2 곱하기 12루트 2에다가 6을 곱하고요. 3분의 2루트 2를 곱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8, 96, 192가 맞고요. 5대 3이면 이게 8이죠. 죄송해요.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8의 제곱. 다시 씁시다. 여기가 8이 돼야 돼요. 여기도 8이 돼야 되겠죠. (288) 더하기 64 빼기 2배의 12루트 2 8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4에다가
얼마 빼는 거죠? 64에다가 64 곱하기 4. 256을 빼면 얼마죠? 96. 얼 제곱은 39, 27.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파이 뗀 거니까요. 넓이에다 파이 뗀 녀석이 했을 테니까 27이 될 거예요. 한 3분만 쉬었다 가죠. 3분만 쉬었다가 뒷부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번 풀고 바로 설명드릴게요. 영찬이랑 보혜랑 현우는 네, 남으셔야 된대요. 오늘 시간이 안 되는데 내일은 네, 일단은 그것도 유병쌤한테 확인만 받고. 네.
봅시다. (165번을) 볼게요. 165번 보고 넓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B가 5라고 나와 있고요. AB는 5라고 나와 있고 BC는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에 ABC B죠. 코사인 B 값이 8분의 1이 된대요. 그럼 시킨 대로 한번 가볼까요? 처음부터 바로 알 수는 없을 테니까. 기억 AC는 나와 있는데 AC의 제곱 한번 가보죠. 제곱을 하시면 얘는 사스 조건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바로 쓸 수 있어요. 5의 제곱 4의 제곱 2배의 5 곱하기 4. 그 다음에 코사인 B가 8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6이네요. 36. 그래서 AC는 6이 나온다, 그죠? AC는 6이 나오고요. 자, 디귿이 나오는데 EA랑 AC랑 같대요. EA랑 EC가 같대요. EC가. 이등변 삼각형을 보여라고 하는데 주로 뭘로 보이나요? 직접적으로 길이 비교를 해도 되지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가 있죠? 두 밑각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각을 일단 먼저 확인하세요. 각의 계산이 더 빠릅니다. 길이 계산보다 언제나. 그러면 원주각을 활용해서 보시면 E에 대한 원주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돼버리죠. 또 마찬가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은 거죠. 두 밑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EA는 AC랑 같더라 이렇게 나와버리고요. 이게 니은 디귿을 보시면 ED의 길이를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걸 준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죠? 이걸 준 이유는 알겠어요. 원주각을 써서 이 두 변의 길이 같다는 걸 확인하는 데 썼으니까. 네, 저기 있는 각의 이등분은 뭘 해야 될까? 얘는 뭘 해야 될까요? 잘 보시면 얘랑 이 각이 어떻게 되죠? 이걸 알파 베타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는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 알파였죠. 근데 외곽이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죠. 이걸 봐야 돼요. 길이 D는 항상 비약이 어떤 뭔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어떤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게 길이까지는 자연스럽게 가다가 디귿으로 갈 때는 여기 있는 베타가 어떤 의미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EA와 하나 더 손 쓰자면 EA가 사실은 EC랑 다 똑같은 거죠. 그럼 끝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의 길이를 X라고 표현하면 ED를 물었지만 사실은 EA, EC를 알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원상에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우리가 정리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등변 삼각형 E가 돼버리고 여기는 X, 그 다음에 여기도 X. 여기는 얼마죠? 파이 마이너스 2알파야.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B인 거죠. 파이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코사인 값. 합해서 파이 나와야 되니까. 코사인 B는, 코사인 E는 얼마라는 얘기죠?
코사인의 이 값은 파이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봅시다. 여기가 6이라는 사실은 맨 처음에 정했으니까 방정식이 나온다 그죠? 6의 제곱은 x제곱 빼기 2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했더니 4분의 9의 x제곱이 되네요. x는 4. 여기 4면 얘도 4인가요? 네. 1이 길이 4가 되죠. 그래서 뭔가 복잡하지만 이제 과계관계들 원주각은 동일하다. 뭐 몇 가지 성질을 안 쓰는데 그지? 뭐부터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얘는 그나마 알려주는 거라고요. 뭘 해야 될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정리. 그게 아니라 갑자기 ED의 길을 물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과정을 좀 알려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쉬운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 한번 볼게요.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도 볼 텐데. 자,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들 한번 볼까요?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를 H라고 하고 여기 H라고 할까요? 네. 여기는 A, 여기 B, 여기 C가 될 텐데. 자, 삼각형 넓이 ABC의 넓이를 제가 S라고 잡겠습니다. 맨 처음 배웠던 공식은 뭘까요? 삼각형의 넓이랑 관련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네. 두 번째 식은 H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 보니까. H는 C 사인의 B라고 쓸 수도 있고 혹은 B 사인의 C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에 H 대신에 얘를 써버리면 CA 사인 B가 되고 똑같은 식이 B 사인 C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AB 사인 C 같은 논리로 2분의 1 BC 사인 A 뭐 이렇게 있겠죠. 변변 사이 사인 값 곱하기 반 뭐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만약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온다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는 공식은 사인 법칙이니까 그걸 적용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 있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4R분의 ABC입니다. 왜? 사인 B를 뭘로 바꿔치기 하면 되니? 사인 법칙에서 2R분의 B라고 쓰면 되잖아요. 얘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외접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그럼 만약에 얘가 내접원의 반지름이면 어떻게 할까? 내접원. 그렇죠? 분할하는 거잖아요. 넓이가 있으면 이렇게 A, B, C인데 높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반지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R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순수하게 세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삼각형이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뭐 특수하지도 않습니다. 세변의 길이를 알 때 그죠? 헤론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공식은 뭘까요? 루트 S, S-A, S-B, S-C인데 이 앞에 2분의 1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이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S는 얼마? S는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줄였습니다.
왜 이런 공식이 나왔을까? 보시면 이런 거야.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요. 2분의 1 B, CA인데 사인 B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B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코사인 B는 얼마예요? 코사인 법칙으로 2분의 CA의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정말 무식하게 그냥 얘를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고 제곱시켜가지고 인수분해 하면서 막 전개한 거예요. 합차제곱차 합차제곱차 써가지고 이게 10년 전에만 해도 각 학교에 서술형으로 많이 나왔어요.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아예 서술형 자체가 사라지는 분위기잖아요. 요런 꼴이고 자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6번 나는 이 모든 게 보이지 않아. 조건들이 있는데 나는 이걸 대학은 가고 싶은데 뭔가 보이지 않더라. 넓이들이. 이건 성질들을 가지고 뭔가를 돌파했을 때 상황이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후의 보루 플랜 B 중에 된 좌표도 있습니다. 좌표에 넣고 내가 어떤 성질을 보지 못한다면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랬을 때 또 등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좌표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그죠? 사선공식이 됐든 뭐 신발끈이라고 하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식에선 이것도 플랜 B 속에 있어야 됩니다. 넓이를 계산할 때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신발끈이 등장해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의미한 그런 류의 문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67번. 자, 얘는 FP의 넓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FP의 길이를
구하려는 시도부터 출발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일단은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일 것 같니? 넓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뭘로 구해요? 그게 지금 이거잖아. 코사인 세변의 길이가 있는데 쎄쎄 쎄면 그냥 한 번에 내가 정리해 줄게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헤론 씁시다. 헤론. ES 값이 세변의 합 15. 그죠? 그럼 S는 2분의 15,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7, 2분의 5,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편하잖아요. 코사인 구해가지고 뭐 구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랬더니 4분의 15가 두 번 있죠. 4분의 15 루트 7,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넓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삼각형을 분할해버리면 이 녀석을 어떻게 쓰자고? 삼각형 ABP, 삼각형 BPC, 삼각형 ACP 이렇게 잡으면 그죠? 높이가 지금 FP니까 저걸 계산할 수 있다고요. 2분의 1, 6 곱하기 F의 P, 4 곱하기 루트 7, 5 곱하기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6FP는 루트 7로 묶으면 2분의 15에서 4 빼고 2분의 5 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FP는 얼마예요? 6분의 루트 7 이렇게 되네요. 이제 뭐 하는 거죠? PEF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요런 꼴이죠. PEF가 나오는데 여기가 2분의 루트 7, 여기는 6분의 루트 7. 뭐가 필요해? 끼인 값의 사인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 가능하죠. 이게 파이 마이너스 a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에 6분의 루트 7, 2분의 루트 7,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나 사인 a나 똑같으니까 사인 a. 요걸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사인 a 값은 여기서 계산할 수 있어요. 사인 a가 들어가 있는 공식은 또 곱하기 얘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1, 6 곱하기 5 곱하기 얼마죠? 사인 a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4분의 루트 7이네요. 이렇게. 숫자가 큰데 96분의 7 루트 7 됩니다. 별거 안 되지만 그죠? 이것들이 그때그때 쓰는 게 지금은 또 적어 놓고 볼 필요는 있어요.
삼각형 ABT 대 그죠? ABT 대 삼각형 CBD의 넓이가 9대 5래요. 9대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AD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S제곱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일단은 뭐 각을 한번 봅시다. 여기도 알파라고 될 것이고 코사인 알파를 줬습니다.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 이런 정보를 줬어요. 반지름이 주어졌나요? 반지름 주어지지 않았고요. ABD 그 다음에 CBD ABD 뭘로 가야 되지? 여기 6이 있고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넓이를 구해보시면 CBD ABD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일 것 같아요. 동그라미면 그러면 2분의 1에 ABD죠. ABD는 AB 6에다가 AD 곱하기 얼마를 얘기할 수 있죠? 사인 세타 이런 넓이가 될 것이고 CBD는 얼마인가요? 2분의 1에 4 곱하기 BC의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얼마? 9대 5 그러면 AD와 BC의 어떤 길이비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네, 6대 5 AD 대 BC가 6대 5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엔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죠? AD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만 더 쓰면 코사인 알파를 한번 써먹어야 되잖아요. 코사인 알파를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어디서 나올까?
여기가 AD가 얼마? 6K였고 여기가 5K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또 이게 닮았죠. 닮았는데 얼마일까요? 그러면 3A 여기를 6K 이 밑값만 알면 된다, 그죠? 이게 무슨 K로만 표현되면 코사인 알파가 있으니까 거의 끝이 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봤던 게 뭐냐면 요거 하나 봅시다.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았다는 거 알겠어요? 어디서?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알파가 있고 그죠? 이 각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꼴이라서 그러면 2대3이잖아요. 2대3 닮은 비가 2대3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2A면 여기도 얼마가 되죠? 여기는 3A가 되고요. 여기가 2B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3B. 근데 B값이 나올 수 있죠. 3A 더하기 2B가 얼마? 3A 더하기 2B가 5K. 그 다음에 2A 더하기 3B가 얼마? 6K. 그러면 A와 B의 B값을 계산해 봅시다. A는 얼마죠? 3배를 해버리면 9A 더하기 6B가 15K가 돼버리고요. 4A 더하기 6B가 얼마죠? 12K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얼마? A는 5분의 3K인가요? 5분의 3K가 되고 B는 얼마죠? B는 얼마? 자, 지금 저희가 뭐 하는지 알겠어요? 이 변의 길이만 나오면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쓸 수가 있죠? 코사인 2법칙을 쓸 수 있어요. 여기 각도 나와 있잖아요. 그럼 K값이 결정이 될 것이고 K값 결정되면 끝이 나는 거죠. 요거 곱하기 사인 알파 값이니까. 근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얘가 9대 5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6대 5인가요? 6대 5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근데 여기가 닮았어요. 4대 6이니까 여기 2A면 여기 3A고 여기 2B면 여기 3B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선 정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둘의 합이 6K, 이 둘의 합이 5K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A와 B를 K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죠. 그러면 2B는 2B 값이 5K-3A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5분의 9K니까 얼마? 5분의 6K인가요? 5분의 16K 이렇게 되죠. 그래서 B는 얼마? 5분의 8K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봅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알파고요. B 여기는 A 여기는 6. 자 여기가 얼마였죠? 3A였으니까 3A 그죠? 5분의 9K인가요? 5분의 9K 그 다음에 여기서는 3B죠. 5분의 얼마?
5분의 24K인데 이렇게 봐요. 그러면 5분의 24K니까 이렇게 빼고 보죠. 9T 뭐 9L 얼마? 24L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고 계산을 해 줍시다. 24L의 제곱은 6의 제곱 9L의 제곱 빼기 2배의 9L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알파는 얼마죠? 4분의 3 이렇게 돼버리는데 L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별로 안 좋다, 그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답은 나옵니다만. S1, S2가 9대5 A, B, D 그 다음에 C, B, D가 9대5 네, 딱히 좋은 아이디어가 더 떠오르진 않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76에다가 얼마죠? 576에다가 81 빼면은 얼마인가요? 여기서는 495 L 제곱 빼기 여기서는 플러스 81L 마이너스 36이 제로가 됩니다. 이 L 값을 찾는 게 나올까요, 이게? 응? 9로는 뭔가 나눠지죠. 9로 한번 나눠봅시다. 59L 제곱 더하기 9L 마이너스 4 답이 없는데 이게 95, 45, 55죠? 55고 11, 5 되나요? 5 된다. 이렇게 되나요? 네, L이 5분의 1 그러면 여기는 5분의 9 실제 길이니까요. 여기는 5분의 9 여기는 5분의 24입니다. 그러면 저 삼각형을 복원해 봅시다. A, D, C가 돼버리고요. 6K였죠. 이게 3B였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였냐면 L이 5분의 2고 5분의 24죠. 5분의 24인데 AD 길이 얼마겠어요? 3A 더하기 2B니까 이게 3B 그 다음에 A는 얼마죠? 3A가 이게 3A 값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2A 더하기 3B죠. 2A 더하기 3B 여기는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 A는 얼마죠? 5분의 3이니까 5분의 6에다가 5분의 24인가요? 5분의 24 깔끔하게 나오네요. 6 이렇게 되죠. 2분의 1에 4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얼마죠? 4분의 3 ADC 맞죠? 그러면 사인 값이죠. 4분의 루트 7 맞나요? 3루트 7이고요. 넓이는 63입니다.
계산량이 많다, 그죠? 이거는 몇 개 썼어요, 성질을? 일단 각이 똑같다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그 넓이의 비가 나왔잖아요. 넓이의 비를 어떻게 썼다? 이거 곱하기 이거의 같은 사인값,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의 같은 사인값 하다 보니까 AD 대 BC를 뭘로 잡았어요? 6대 5니까 전체를 6K로 잡고 여기를 5K로 잡았는데, 거기다가 잘 안 쓰는 상황이 뭐였냐면 얘랑 얘랑 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2A라고 잡으면 여기는 3A, 여기 2B라고 잡으면 여기는 3B. 둘을 더한 게 6K고 둘을 더한 게 5K가 되더라. 그럼 A와 B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뭘 찾아냈다? L 값을 우여곡절 끝에 찾아내고요. 이거 찾으면 이제 나머지는 길이가 다 나왔으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네, 빡세네요. 172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은 숙제로 거의 넘어가서 여러분들 많이 푸셔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잘 안 되면 남아서 클리닉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72번)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172번하고 결을 비슷하게 하는 게 174번 디귿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떨 때 최대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기하적인 성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잘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체크하셔야 되는 게, 그림을 그리기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게 2, 3, 4잖아요. 얘가 둔각삼각형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 예각삼각형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둔각성 체크는 어떻게 하죠? 코사인 음수는 나오면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제곱의 합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돼? 직각이 되는 것이고, 더 크면, 압도적으로 크면 둔각이 돼버려요. 제일 가장 큰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얘는 둔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둔각삼각형을 그려요. 그릴 때도 그냥 막 그리지 마시고 어떻게 돌려도 결국은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볼 겁니다. 긴 변을 기준으로 보자면 ABCD의 넓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ABC는 결정돼 있어요. 삼각형 ABC는 어떻게 되죠? 뭘 쓰면 되겠니? 헤론, 그죠? S는 얼만데? 2분의 9. 그러면 2분의 9가 있고 2분의 5, 2분의 3, 2분의 1 뭐 이렇게 된다, 그죠? 4분의 3 루트 15 이건 알겠습니다.
이건 알겠고 나머지 부분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 어디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요런 문제로 돌아가는 거야. 이미 현이 있어. 여기서 한 점 잡아가지고 거리가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 중점으로부터 올리면 여기는 반지름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거리가 나올 것이고 여기 제일 멀어요. 원래는 어떻게 찾죠? 거리라고 하는 건 평행한 것들이 같은 거리에 있는 거잖아. 얘네들은 같은 거리에 있어요. 이 두 점은. 조금만 더 올라가자. 조금만 더 올라가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최초에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그걸 접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접점에 수직한 녀석은 어딜 지난다고요?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도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AC의 중점을 가지고 쭉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점일 거잖아요. 그럼 AD의 길이를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건 피타고라스 수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뭘 찾아야 되죠? 반지름을 구해야 돼요. 반지름만 구할 수 있으면 여기가 얼이 될 것이고 여기는 2가 되겠죠. 피타고라스면 돼요. 피타고라스면 여기 길이 나오고 여기 길이 나오니까 이 AD의 제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더 볼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외접은 사인 법칙, 그죠? 뭐 B가 됐든 C가 됐든 아무거나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코사인 B를 잡을게요. 2배의 2, 3에 4, 9 빼기 16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인가요? 그러면 사인 B는 4분의 루트 15, 그죠? 그러면 이 얼에다가 4분의 루트 15를 하면 뭐가 나와줘야 돼? 4가 나와줘야 돼. 얼은 루트 15분의 8,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트 15분의 8. 여기는 얼마죠? 5m의 길이. 5m의 길이는 이렇잖아요. D는 얼의 제곱은 15분의 64에서 빼면 4잖아요. 그래서 D는 루트 15분의 2. 그럼 AD는 4에다가 루트 15분의 10이잖아요. 15분의 100이죠. 15분의 160. AD는 5로 나누면 5로 되나요? 3분의 5로 나누면 32. 루트 3분의 4루트 2네요. 3분의 4 루트 6.